유재수, 아파트값 안 올랐다며 빌린 1,000만 원 꿀꺽. 야, 이 제목도 심상치 않아요. 사줘, 꿔줘, 돈줘에 이어서 아파트값 안 올랐다며 1,000만 원 꿀꺽. 무슨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2010년 3월 유재수 부시장이 강남 도곡동 A아파트를 8억 3,700만 원에 삽니다. 그런데 돈이 딸렸던 모양이에요. 2억 5천만 원을 금융업계 관계자 B씨에게 무이자로 빌립니다. 자, 일단 여기서요.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계 관계자들한테는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무이자로 사인에게 2억 5천만 원 빌린 거 이거 갑질입니다. 이거 안 돼요. 2억 5천만 원이니까 누가 요즘 어떤 은행에서 무이자로 빌려줍니까? 대출도 안 나와요.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 8월과 2011년 8월과 2011년 10월에 2억 5천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 갚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추천해서 내가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값이 안 올랐다 라고 불평하면서 그중에 1,000만 원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5억 이상 또 올랐던 거예요. 이야, 진짜 너무합니다. 유재수 보유 도곡동 A아파트 2011년에만 잠깐 주춤했고 9년간 67%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 9월 13억 9,007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매매가는 15억 17억이니까 5억 이상 아파트 올랐는데도 안 올랐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꿀꺽했다라는 의혹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국장이 안 갚은 1,000만 원 무이자 채용 아닐 시 발생이자 700여만 원 등 총 1,7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서 범죄 사실에 포함을 할 방침입니다. 장윤 교수님, 네. 이거 좀 그러니까 흔히 좀 없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5억 이상 올랐으면 2억 5천만 원 무이자로 빌린 것도 고마워서 보통 자기가 좀 성의 표시해서 이거 이자는 안 됩니다만 좀 얼마 보태줘서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거기서 또 1,000만 원을 떼먹어요? 제 말이요. 아니, 그리고 안 올랐어도 빌린 돈은 갚는 게 기본이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무이자를 빌려달라고 한 금액이 무려 2억 5천이고 2억 5천도 또 본인 계좌로 당당하게 빌린 게 아니라 장인 계좌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돈 무이자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그 금융업자 B씨가 바로 그 전에 항공권, 오피스텔료, 골프채 등등등 다 제공했던 그분이 이분이에요? 예, 제가 볼 때 불쌍한 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무이자로 2억 5천 빌려줘라. 나 집 사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분도 투자하고 싶으실 거예요. 2억 5천 자기 돈 들여서. 근데 결국은 기회비용까지 날려가면서 2억 5천을 줬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갚기는 갚았습니다. 1년 넘게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갚고, 2천만 원 남은 거 중에 1,000만 원을 마저 갚으면서, 1,000만 원 남겨놓고, 1,000만 원 갚는 그 자리에서,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지고 지금 불평을 투덜투덜 하니까 그 사람이 듣다가 B씨가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그 남은 1,000만 원은 그냥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갚겠다라고 또 먼저 말한 건 아니에요. 예. 불평을 계속 1,000만 원을 갚으면서 1,000만 원 남겨놓고 갚으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1,000만 원 갚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없어 보이는 걸 떠나서 저는 약간 헛웃음도 나오고 좀 이쯤 되면 좀 부끄럽죠. 말하는 저희도 부끄럽고 본인들도 부끄러울 텐데 갑자기 저 잘 보지도 않는데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 이런 명대사를 하나 들은 게 어떤 기억이 거요? 나는데 그 명대사에서 이제 전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유재수 씨의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갑질이거든요. 예. 갑질이죠. 갑질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다. 유치하게 갑질하게. 그 말이 뭐냐 하면 너무 뻔한 유치한 짓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골프채 사줘. 오피스텔 뭐 대줘. 돈 무이자를 얼마 빌려줘.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만 해도 되게 부끄러운 유치한 일들을 예. 너무 자신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드라마에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다. 저렇게 거리낌 없이 유치한 말 함부로 내뱉게. 근데 진짜 그런 단어가 드라마의 그 문구가 떠오를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전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권력자의 그 말에 의해서 너무나 오래 진행돼 왔었고 또 한편으로 왜 끼리끼리 논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유재수 씨의 이런 행동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쭉 이렇게 고위공직자 자리들 옆을 주위를 돌면서 과연 배운 게 이걸까? 조국 교수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경심 교수 포함돼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몰래 한 게 아니라 아마 그들끼리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확대되는 의심까지 될 정도로 좀 유치함의 수준이라든가 갑질의 정도가 좀 셌습니다. 이번에는.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야, 당신이 추천해준 거 안 올랐잖아. 에이, 1,000만 원 갚지 마세요. 청와대가 감찰을 제대로 했으면 이 B 씨는 1,000만 원 안 뜯겼을 겁니다. 네.
그때 2010년도는 부동산 정책을 잘한 것 같아요. 박정화 대변인. 안 올라서요?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있을 때예요.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그때 당시는 안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데 두 가지 문제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를 주는 곳인가. 그럼 돈을 말하자면 2억 몇천만 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줍니까? 그리고 이자도 안 안 갚고 갚고. 또 원금도 1,000만 원 떼일 빠지고. 수 있어도 감수할 만한 무슨 특혜를 줬으니까 표창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 정도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금융위가 왜 탄생했느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정도예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도 완전히 모랄해져되고요. 또 실제로 뭐 지방자치의 부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 오히려 더 훨씬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 윤 총장의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현재 심경이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의 심경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윤 총장 측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위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측근비리 단서 확인 땐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는 게 국가 발전이 된다고 검사들한테도 자주 얘기한다.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때 안희정 구속 사례를 윤 총장이 요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헌법주의자, 헌법 정신 따라서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문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윤석열, 항상 검사들에게 강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신 약자를 대신해 싸워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라고 밝힌다.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쭉 모아서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을 쭉 모아서 저렇게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진실 여부는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저 부분이 진짜라면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빼내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민정수석실은 그 잘못되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걸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공직자들이 저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거고 자연인 문재인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나 공직자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상황들도 많고 그런데요. 정말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저런 자세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그 다음에 여당, 뭐 검찰이 마치 그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고 그 정권에 반항하는 굉장히 무도한 집단이라고 막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해서 무언가의 외과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정권이 점점 더 가서 임기 말글에 가면 더 얼마나 더 큰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때 우리가 각 분야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자세로 검찰의 지금 수사를 좀 지켜봐야지. 아니다, 니들이 잘못됐다, 니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정치적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로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가 꼭 검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무원들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 공무원들 각자가 다 정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와대도 여당도 좀 잘 꼼꼼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까지 전해드렸습니다.